발표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앞부분 한 30분 정도는 이제 딥러닝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내용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일반적인 내용들 설명을 드리고요. 뒷부분은 좀 약간 논쟁적인 주제를 제가 일부러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제 대부분 개발자들이시니까 딥러닝을 다 AI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AI의 대표적인 이제 주자인데 과연 얘를 AI로 보는 게 타당하냐?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무슨 유익을 주느냐? 제가 좀 약간 좀 그런 의문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자유롭게 저한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뭐 네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처음 주제는 이제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이란 단어랑 머신러닝, 그다음에 딥러닝 이런 용어들을 섞어 쓰잖아요. 언론사들은 대부분 섞어 쓰거든요. 잘 구분을 안 합니다. 그 이유가 워낙 이제 딥러닝이 성과를 많이 내주니까 거의 이제 AI 기술의 대표인 것처럼 됐기 때문에 굳이 이제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실제로 이 분야에 이제 전공을 하시거나 이 분야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용어를 명확하게 나눠 쓰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저희가 AI라고 보는 인공지능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고요. 뭔가 그러니까 지능적인 요소가 들어간 기술들은 전부 다 AI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마케팅 언어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기술 분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기술 분류가 있고요. 그 안에 다시 이제 딥러닝이라는 특정 기술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의미가 있고요. 특히나 딥러닝이 머신러닝의 일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머신러닝이 그 문제를 접근하는 전략이 있거든요. 어떤 문제를 푸는데 머신러닝이 취하는 기본적인 전략이 있어요. 이 문제를 우리는 이런 전략으로 풀겠다는 전략이 있는데 그게 딥러닝도 똑같이 그걸 계승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어떤 전략이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머신러닝이 갖고 있는 전략에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딥러닝이 아무리 성과를 잘 낸다 그래도 결국 그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고 막 다른 데도 적용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앞에서 보여드린 뭐 어렸을 때도 저희가 쭉 봐온 개나 고양이 사진이 학습 데이터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데이터들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만들고 싶은 게 이제 모델이라고 표현해 놨는데 얘가 이제 궁극적으로 구현하고 싶은 뭐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이렇게 넘어오겠다는 거예요. 네. 여기 뭐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머신러닝 기법마다 다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기본은 데이터에서 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원칙이나 뭐 법칙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델을 만들면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이제 결과를 얻겠다는 게 머신러닝의 기본 전략입니다. 딥러닝은 얘만 다릅니다. 모델로 딥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심층 신경망이라고 우리말로 하는데 그런 모델 구조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딥러닝의 답니다. 그러니까 뭐 딥러닝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머신러닝이 출발했는데 머신러닝이 이 모델을 구조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사용했었는데 딥러닝은 그냥 심층 신경망을 사용하겠다는 게 전부입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좀 허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뭐 다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별로 이렇게 다른 세부적인 차이들이 물론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 구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머신러닝이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이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학습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에서 결국 최종 모델을 만들어내니까. 근데 이게 간접적이거든요. 사람이 여기 개입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그래서 결국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는지에 따라서 모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최대한 이제 학습 데이터를 잘 모아가지고 모델을 만들었는데 현장에 이제 이걸 설치하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랑 이 데이터랑 달라요.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 갖다 쓸 거면 현장에 왜 깔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개나 고양이 이제 분류하는 모델을 제가 만들려고 고양이 사진을 막 모았는데 제가 하얀 고양이를 좋아해서 하얀 고양이 사진만 잔뜩 모았어요. 근데 현장에 갔더니 뭐 이렇게 페르시아에 갖다 놓은 거죠. 검정색 고양이 사진이 확 들어와요. 그러면 과연 얘가 제대로 작동하겠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못 풀어요. 이 문제 풀 방법이 있을까요? 앞으로도 영원히 못 풉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성능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데이터에 또 집어넣어. 이 데이터를 안 되는 데이터를 모아 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습 데이터를 충분하게 그러니까 대표성 있는 데이터들을 다 모아야 돼요. 안 그러면 편향되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편향되니까 그 편향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충분히 모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충분히가 어느 정도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편향되지 않은 건 도대체 뭐 어떤 게 편향되지 않는 거냐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풀기가.
그래서 딥러닝은 그럼 이 문제를 해결했냐? 해결 못했습니다. 여전히 못하고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쓰시면 이 문제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충분한 데이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지를 항상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거는 과연 AI가, 그러니까 특히 딥러닝이 AI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귀납적 프로그램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뭐 이런 용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붙인 거라서요. 뭐 결론은 벌써 딱 눈치채셨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딥러닝은 AI라고 부르기보다는 귀납적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적합하고 더 그러니까 핵심을 찌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더 잘 갖다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귀납적 프로그래밍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하시는 코딩은 전부 연역적 프로그래밍인 거죠. 머릿속에 알고리즘을 세우시거나 논리를 만드신 다음에 그걸 코드로 구현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미 뭐가 가지고 계신 거죠. 설명도 하실 수 있고. 근데 지금 하는 딥러닝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안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기능을 간접적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낯설어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코딩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이게 결과가 나오긴 나오는데 내가 이 숫자들도 정한 게 아니고 난 데이터만 모아갖고 텐서플로우 넣어가지고 나온 모델인데 이게 해보면 잘 되고 이게 뭐지? 나 이해는 못 하시고 설명도 못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낯설어서 이게 진짜 인공지능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안 했으니까 내가 지능적인 존재인데 내가 안 하고 컴퓨터가 대신했는데 뭔가 지능적인 것처럼 보이니까 인공지능인 것 같기도 하죠. 그리고 주로 이제 성과를 내는 분야들이 기존에 있는 기법, 그러니까 코딩 기법을 성과를 못 내는 분야들에서 내요. 뭐 영상인식,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이게 뭐 인공지능의 3대 분야라고 하는데 이쪽이 왜 어렵냐면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못했었던 거죠.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이쪽 분야도 계속 구현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기존 기법으로는 안 되는 거죠. 잘 어렵습니다. 근데 귀납적 프로그램이 이쪽을 해내요. 딥러닝들이 해내니까. 그러니까 뭐 되게 각광을 받는 거죠. 그동안에 못했던 걸 막 하면 되게 각광받잖아요. 그러면서 기존에 해왔던 것들은 당연시 생각하니까 그거는 이제 약간 좀 낮게 보고 이쪽을 되게 중시해서 마치 이쪽이 이제 못했던 걸 막 하니까 이쪽 분야들이 저기서 커지면 확대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프로그램 하는 것들은 다 죽지 않겠네. 이렇게 이제 오버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완전 과대평가라고 생각하고요. 전혀 영역이 다릅니다. 저희가 이제 지능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덧셈, 뺄셈, 미적분하는 존재가 지구상에 딱 2개가 있습니다. 사람하고 계산기가 하죠. 근데 아무도 계산기를 인공지능이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 자기가 다 이해를 해요. 걔가 어떻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근데 100년 전에 계산기를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얘는 정말 엄청난 인공지능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밖에 못하던 거를 자기보다 더 잘하니까. 틀리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이걸 생각 안 하죠. 인공지능이라고. 그 다음에 미래를 저희가 이제 예측하는 이유가 맞추려고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죠. 그건 뭐 로또는 맞추면 좋지만 미래는 맞춰서 뭐 하겠습니까? 뭐 둘 중에 하나 찍어도 맞을 수도 있고 한데 이제 저같이 사업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회사에서 뭔가 기획을 하시는 분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현재 내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냐 이거를 알려고 미래가 이렇게 갈 거니까 그 예측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자 이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일 비가 올지 뭘 이렇게 안 올지를 일기예보를 보는 이유는 우산을 준비할지 말지 지금 상황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맞추기만 하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뭔가 이제 틀이 있어서 그 원칙을 가지고 예측을 했는데 그게 틀리면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모델을 수정하면 되고 그게 맞으면 그 모델을 계속 쓰면 되고 그래야 이제 나중에 뭔가 전략을 세울 때도 그 모델을 가지고 전략을 이제 미래를 예측해서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원칙을 저희가 이제 정해야 되는데 얘를 바라볼 때도 이 만화가가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 건데 이분이 맞춰서 뭐 하겠습니까? 이거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미래를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해볼 건데 어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느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투자해야 되니까 과연 어디가 실현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냥 찍으시면 안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답이 여기 같죠? 왜 그럴까요? 네. 뭐 아틀라스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쟤는 그럼 로봇이 안 되냐? 왜 안 될까요, 제가?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 다른데 산업용 로봇은 지금도 엄청 많이 쓰고 있고 산업도 크니까 뭐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사람을 닮은 로봇은 이게 실현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러니까 사람을 닮은 거니까 사람의 신체 기능하고 머리에서 쓰는 이거를 대체하겠다는 거잖아요, 로봇으로. 그러려면 사람이 갖고 있는 지능하고 제가 갖고 있는 신체 기능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동시에 모사를 해야 돼요. 근데 무인 전투기는 뭐 제가 전투기 하려고 뭐 발로 막 페달 밟는 게 아니니까 사람이 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머리가 필요해서 타는 거거든요. 조종 뭐 손발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사람이 타서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람 안 타면 그거 다 빼버리고 신호로 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인 전투가 실현되려면 지금 상황에서 실현되려면 전투기는 그냥 놔두고 사람만 바꾸면 됩니다. 지능적인 요소만 바꾸면 되는데 아틀라스 같은 게 성공하려면 사람의 신체 기능도 로봇이 모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그 손 보셨잖아요. 손 보면 뭐 판이거나 아니면 고무 같은 이런 뭐 공처럼 생긴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손을 못 만듭니다. 이 손 보시면 제가 막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자유도가 엄청 높은데 굉장히 컴팩트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로봇들이 왜 못 만드냐면 걔네는 모터 기어 기반이라서 그래요. 이 구동기를 모터 기어를 써요. 그래서 못합니다. 이렇게는. 제 손 뼈들이 붙어 있나요? 떨어져 있거든요. 떨어져 있는데 근육하고 연골들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모터도 안 들어가고 기어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팩트하게 나오는 건데 사람 손 정도의 자유도를 만드는 로봇은 없습니다. 지금 전혀 없고요. 손은 좀 작아서 못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 어깨 이런 걸 만들 수 있나 못 만듭니다. 어깨가 생각보다 굉장히 자유도가 높아요. 단순히 앞으로 이렇게만 하는 것 같지만 움직이면서 이 어깨뼈가 제 상체에서 밑으로도 내려갑니다. 약간씩 처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지금도 못 만들어요, 이거를. 그런데 그러면 뭐 앞으로는 안 되냐? 될 수도 있겠죠.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기술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트랜지스터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리콘 기술이 하나도 없는데 미래에 뭐 슈퍼컴퓨터가 나올 거라고 예측하는 거는 뭐 맞출 수는 있죠. 아까 만화처럼. 근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예측해서 맞추면 뭐 하겠어요. 근데 지금 기술이 없습니다. 아예. 로봇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서비스 로봇은 다 안 됩니다. 네. 혹시 제가 오늘 안 된다고 한 것 중에 되더라도 그 돌팔이 와가지고 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고요. 뭐 저도 사람이니까 못 맞추는데 제 이야기가 맞으면 꼭 기억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